강의에 앞서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연봉입니다. 내 연봉은 얼마로 정할까?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세무 기장을 해야 되는데요. 세무 기장을 할 때에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산재보험 이런 내용들까지 다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봉을 좀 책정을 해야 됩니다. 사장이 가장 이제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 바로 급여거든요. 급여고 매달 또 집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돈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. 최근에 뭐 CAD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리스로 바뀌었죠. 리스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오토캐드잖아요. 오토캐드는 이제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. 오토캐드 외에 다른 제품들이 많죠. 뭐 브릭스캐드, 뭐 JW캐드, 뭐 다양한 캐드 제품들이 많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도 나옵니다. 연구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건축사 협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회원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홈페이지인데요.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이쪽으로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홈페이지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죠. 이러면은 이제 홈페이지 뭐 디자인 비용도 들 것이고 또 웹 호스팅이라든가 도메인 값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거든요. 이게 아마 대략적으로 싸게 해도 500만 원 정도는 아마 들 겁니다. 그래서 미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론칭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. 정식적인 홈페이지와 도메인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뭐 블로그라든가 또 카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초창기 때 이런 내용을 만들 것이냐 뭐 대체적으로 블로그로 먼저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프로젝트의 실적이 쌓이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창업할 때의 회사의 소개 브로셔입니다. 브로셔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때에 브로셔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제 마케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를 해서 준공한 실적이 없더라도 그 전에 했었던 여러분이 참여를 했었던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어서 뭐 A4 한 장이라든가 A4 뭐 4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A3겠죠. A3 4페이지 정도가 되겠는데요. 여러분이 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좀 브로셔를 제작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. 이 브로셔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. 사실 여러분이 100만 원 이내면은요 거의 뭐 300매 이렇게 뭐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웹 디자인이 다 홈페이지죠. 뭐 직원 수,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각종 정부 지원 정책 조사하거나 신청하는 것이고요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다양한 정부나 지자체 기관에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정책을 우리가 또 활용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신입사원을 고용을 하게 되면은 뭐 일정의 금액에 소득공제를 해준다든지 뭐 지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가급적 시설 투자는 불효불구 외에는 리스 또는 구입을 자제해라.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세부적인 흐름을 계산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은 가급적 시설 투자는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.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뭐 가구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하지 말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해라. 그래서 리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활용할 수 있고요. 구입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. 이 내용은 뭡니까? 초창기에 들어가는 사업 자금을 좀 최소화하는 내용이죠. 최소화해서 좀 가볍게 시작해보자.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요.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, 구체적으로 이 내용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는 내용들 여러분이 좀 돈을 쓰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리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돈을 아껴서 활용을 해보자. 이 내용도 여러분이
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은요,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사장이 아니었고 직원이었는데요. 직원 때는 이런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대로 구매를 하고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. 근데 사장이 되면은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돈을 줄이느냐, 이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건축 잡지라든지 뭐 이런 내용도 상당히 좀 필요하죠. 그래서 사무소를 창업할 때 좀 대규모 사무소는 뭐 책을 뭐 5천만 원어치, 1억 원어치 이렇게 왕창 구매를 해서 도서관을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요. 처음에 이렇게 사무실을 오픈할 때는 이런 내용들은 좀 꿈도 꿀 수가 없죠. 그래서 최소한의 뭐 건축 잡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구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. 그래서 도서 구매라는 내용도 여러분이 뭐 많이 사지 말고요.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좀 외국 잡지도 좀 구매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재정계획에서 회계 관련된 내용인데요. 재무회계에 대해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의 기장관리 맡기기,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무소를 열게 되면 세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세금 정리를 하셔야 되죠. 첫 번째 이제 부가세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. 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경비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경비에 관련된 공제를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. 사실 이 내용을 이제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여러분이 건축 전문직의 어떤 전문인이었는데 사무소를 열면서 회계라든가 이런 세무까지 공부를 하면서 건축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. 예, 건축 설계 분야는 이거 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. 사무소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수주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디자인도 해야 되지, 인허가도 해야 되지, 또 감리도 해야 되지. 이 업무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회계와 세무 일을 또 하겠습니까? 그러다 보면은 이 내용을 일정 비용을 주고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관리를 맡기는 거죠. 이 부분은 이제 기장 관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분기별로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매년 또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. 예,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맞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, 이 기장 처리비가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내외고요. 그리고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뭐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로 기장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뭐 더 저렴한 것도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계사 사무소를 찾아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장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알아보시고 개인 사업자는 10만 원 정도, 법인 사업자는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일정 비용을 매달 나가는 겁니다. 월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해관계가 밝고 명확한 경우에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초기부터 세무 관계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.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에 법무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.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회계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 회계사 사무소의 기장 관리가 매우 투명해졌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왕창 소득을 숨기는 경우라든가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지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매우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회계사 부분도 잘 처리를 하시고요. 여러분이 사무소를 오픈했을 때 그 사무소 가까운 곳에 이렇게 회계사를 찾아서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가끔 회계사 사무소 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연 곳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회계사 사무소를 이렇게 정해서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처음에는 이 사장이 이런 영수증이라든가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잘 챙기셔야 돼요. 다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처음에는 사장이 이런 내용들을 다 챙겨야 됩니다. 그래서 재정계획에서도 이런 세무 내용들 좀 잘 알아보시고 서서히 공부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. 이제 하나 둘씩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일이겠죠. 귀찮은 일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. 예,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잘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창업 후 수입이 없습니다. 수입이 없이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을까? 여러분이 창업을 했는데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로 창업을 했는데
창업하고 나서 수주를 못해요. 수주를 못하고 계약을 못합니다. 계약을 못해서 수입이 없어요. 수입이 없는데 만약에 수입이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좀 질문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좀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면은 1년 정도는 버텨보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의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. 좀 길게 가면은 3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. 3년까지 수입이 없이 버틸 수 있을까? 사무소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이 저금해 놓은 이러한 돈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. 뭐 적금도 해지하고 보험도 해지하고 모든 돈을 다 털어서 3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요. 실제로 이렇게 젊어서 창업을 했을 때 의외로 수주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일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사무소를 그냥 내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. 여러분 이 정도는 버텨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. 사무소를 창업을 했을 때 현상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죠. 현상 설계. 사무소 운영하고도 관련됩니다만은 현상 설계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. 당선을 해야만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현상 설계 당선을 못 한다. 그럼 이 부분도 여러분이 언제까지 현상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이 싱글이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결혼을 했고 또 아이가 있고 또 살림을 해야 되는데 1년, 2년을 수익이 없이 버틸 수가 있느냐? 예,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여러분이 이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사장으로서 명쾌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. 3년을 내가 버텨보겠다.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보고 재정 계획을 짜고 3년 동안 마이너스가 없이 일정 연봉 최소 5천만 원 정도의 이 금액을 내가 벌 수 있다면은 한번 좀 버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에 따라서 1년이냐, 2년이냐, 3년이냐, 창업 후 수입 없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재정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. 잘 고민해 보시고 재정 계획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3단계로 재정 계획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할 때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어느 정도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계획을 잘 짜보시고 미리 자금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. 그래야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가 덜 합니다. 마음 편하게 먹고 1년 정도는 내가 일이 없어도 이 자금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내가 또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정 계획을 좀 잘 세워 보시고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둘이 이렇게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뭐 최소한의 금액을 내가 좀 가져오겠다. 아니면은 1년 동안 돈을 못 벌 수도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외벌이라면은 먼저 이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좀 지혜롭게 좀 계획을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3단계 재정 계획을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.